황영무 의원입니다. 우리 최행석 국장님 공직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고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설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새만금 에너지 과장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농락을 했습니다. 농락을. 여기서 감사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산시 채용 예정 지도감독 그 이력이 나와 있는데 1회차가 2021년 6월 3일에서 7월 9일 담당자, 결재자가 담당 계장,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이었어요. 자, 2회차는 2022년도 지금 최행석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있을 때예요. 6월 8일에서 7월 20일까지인데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까지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 감독 기간에는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주무부서 새만금 에너지과의 장애 전결하에 실무자가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은 지도, 감독 관련 문서에 결재하지 않는 등 취업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음. 전에 지도 감독 할 때는 국장까지 결재를 받고 우리 최행석 국장님 할 때는 기간에는 과장 전결로 끝내고,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본인이 이사회들과 자주에 다 하고 결정을 다 했는데 지도 감독을 뭐 들합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 당사자인데. 이것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다 올렸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이 자료만 보고 직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이건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담당 국장과 김진현 그 과장이 항만국장 과장 관계였어요. 당연히 이렇게 써서 올렸지. 공무원은 가제는 개편이고 자기 직접 상사에 대해서 이 직무에 관련성이 많습니다, 의사결정에 많이 관여했습니다라고 절대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을 거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왜 가서 새만금 에너지과 과장이 왜 가서 아직도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에 가서 이건 내도 됩니까? 안 돼요. 밑에 직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해치기가 미미하다? 전직 국장님이에요. 우리 국장님. 당연히 미치죠. 그러니까 가서 보고하러 가서 이거 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사 명단 한번 봅시다. 자, 이사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상임 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장영재, 김판기, 안창호. 이게 시청국장 3명입니다. 여기다가 최행석 전 국장까지 합류를 하면 이게 무슨 이사입니까? 국장 파티지. 이게 시청국장단이지. 자, 감사. 여기 김모 씨. 이분은 세무사 하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거기다가 이사로 선임된 두 분. 한 분은 김모 씨. 군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또 한 분은 강모 씨.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모 씨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상태양광 관련. 그러면 이런 분이 앞으로 시민발전 축에서 해야 될 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까지 1조 원, 그리고 1조 원 클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조 원 만들어서 많이 해먹자고. 1조 클럽에 어떻게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갑니까? 재척사유에 해당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경영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행정을자 하는 사람은 있어요. 4명 다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죠? 한 분은 업자예요. 태양광 업자.
풍력발전업자, 한 분은 경찰학과 교수예요. 경영하고 에너지 분야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물론 업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 이게 무슨 이사회고 이게 무슨 시민발전주택입니까? 예?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해먹지. 행정부 의원님 예?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기 하는데 정말 이런 행위를 군산시청도 똑같은데 어떻게 시민발전주택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정말로 이걸 보는 순간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정말 이렇게까지 해먹어야 됩니까? 일조클럽 해먹을 치려합니까? 싹 짜고? 이사입니다. 네, 원반은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경모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그 전에 의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에 이사회가 파행을 이루었던 것들이 거기에 소속된 이사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파행을 이룬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과반수에 대한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사가 5명 있었습니다. 5명이었고 2명이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과반수라고 그러면 3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이사회도 개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대행 체제를 갖추는 것도 그때 당시에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의장은 최연장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연장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연장자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을 하고 그냥 의결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때부터 과정은 이제 뭐 속기록에 다 잘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소속돼 있던 그 이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 김, 이, 양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기도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덕망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회가 파행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 전임 대표이사의 그 TV 그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보셨죠? 막말하고 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강 슬러기 투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3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 운영팀장 때려버리고 물병 던지고 이러신 거 아닙니까? 막말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선봉장을 우리 국장님이 쓰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가슴을 맞았습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 속기록에, 회의록에. 근데 유일하게 2분만 안 맞았대. 우리 국장님하고 김진현 우리 새만금 에너지 과장님만 안 맞았대. 나머지 분은 다 맞았다는데. 그 파행을 이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사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로 군산시의 시민발전주택회사가 제대로 가기를 원했던 분들이에요. 여기 인사 중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친구분, 그리고 군산대학교 교수, 여기 다 정망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국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총장한테 이르겠다고 갑질도 하셨어요. 갑질. 총장한테 가서 이르겠다고. 국립대 교수 열심히 하려는 분한테, 여기 속기록에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 주시고, 어찌됐거나 저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그 당연직 이사로서 시민발전주택회사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임원을 하셨는데 다시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그 구렁텅이에 다시, 저 같으면 뒤도 돌아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제 입장 같으면. 근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의도가. 정말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5분밖에 보충질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만 제가 제 본질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저는 참 사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근데 그때도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명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 있구나. 자리에 연연해서 안 나가려고 발로 차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런 분이 이게 내정이 되지 않고는 이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이 되지 않고는 그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시나리오가. 그럼 이미 명퇴를 내실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시민발전 주식회사 사장을 대표로 가기로 이미 내정되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그 전에 업무에 대해서도 그 새만금 에너지 과장이 여기 후보자님한테 가서 뭘 일일이 다 상의했다는 건 이미 1월 달부터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퇴한 것에 대해서 이 내정이 돼가지고 했다는 그 퇴색적인 그런 것들은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 명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그만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짜고 치는 고소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이제 그 지금 군산시에서 시민발전 주식회사 군산시 그 100% 자금 100억으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파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19회 이사회죠. 그때 그 저희가 964억 중에 400억은 고정금리로 처리를 하고 564억은 변동금리로 그 바꾸셨죠. 거기에 우리 국장님 사인하셨죠. 19차 이사회 8월에 안 하셨어요? 서명 안 하셨어요? 작년 8월 말씀하시는 작년 건가요? 8월. 예. 지금 고정금리가 있고 그 변동금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직 이사하시니까 당연히 서명을 하셨죠. 서명을 안 하셨어요? 속기록에 저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서명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564억을 3몇 프로를 3.2%를 1.8% 인상의 높은 조건으로 다시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저기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작년에 받았잖아요. 감사원 감사 기억하시죠? 2022년도 10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 감사원 감사 받은 시간 알고 계시죠? 예. 퇴직하시기 전이니까. 예. 그죠? 예. 거기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뭐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냐면 그 결과 당초 대출금리 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 원의 상당한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 11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 우리 후보자님이세요. 서명을 하셨잖아요. 변동금리를 바꾸는 걸로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서명록에는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11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군산시에 1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감사원 이게 그 보도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원 보도 자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거 같이 오는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지금 현재 그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2023년도에 감사원에서 6월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저희 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죠. 감사원에서.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지금 북부지검이죠. 서울 북부지검에 국가재정수사단, 국가경제수사단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7월 26일 날 서울 북부지검 국가경제수사단에서 군산 발전 주식회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서 PC 6대 포렌식했고 서류 43건을 압수를 해갔어요. 7월 26일 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재직 중이 아니라 모르실 수도 있죠. 답변 자료에 그 압수수색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을 하든 투자를 하든 공기업이 하든 하는 데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볼라 네. 하시면. 자, 제가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가 있냐 했더니 상상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예, 들으세요. 아니, 모르시면 그냥 듣고 계세요. 지금 1시간이 넘고 그랬는데 네네. 정의 좀 한번 하시고 좀 한번 하시죠. 끝났어요. 거의 이제 저 주어진 시간이 지금 14분밖에 안 남았어요.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일단 한 번씩 다 하고 이렇게 끝내기로 저희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니, 생리적인 현상도 있는데 좀 그것 좀 봐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그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끝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사업에서 그 외부자금 도입 시에 가장 그 검토가 되는 것이 고정금리, 안정성이에요. 근데 안정성이 이게 변동금리로 가능하면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에 대한 리스크를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민단체에서 올해 6월 26일 날 검찰에 우리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총 7명을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지금 피고발인 신분인데 여기에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본 의원은. 제가 피고발이라는 고발당하신 줄 몰랐어요? 올해 6월 26일 날 검찰의 모 시민단체에서 총 7명을 고발했다니까요. 뭘로 고발한지 아세요?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그리고 뭐야 또 제목이 3가지로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돼 있는 분이 어떻게 대표이사를 합니까? 방금 여기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 직원이 왔는데 뭐 육성태양광 SPC 금융계약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금융계약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한테 그 전화 온 것도 없고 연락 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피고발인 신분이시고 시민단체에서 올해 2023년도 6월 26일 날 최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접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고발인 신분에 지금 여기 와서 대표이사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 수사가 다 끝나고 종결이 된 이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든 뭐라든 해야지 피고발인 신분을 어떻게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최행석 후보님은 다시 한번 뭐 저기 이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다시 할 건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이 고발인 신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좀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 한경민님께서 얘기한 것은 아마 후보자님은 전혀 지금 모르고 또 이게 이루어진 그런 적이니까 그 전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후보자로 이렇게 한 것은 모르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우리가, 의원님 말씀드린 게 다 제가 여기 청문회가 신문 끝나고 기사가 나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얘기하는 거지.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임으로 다른 그냥 부분 말씀드린 게 쓰였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신문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예, 한경모 의원입니다. 오전에 그 생리적인 현상을 잘 검토를 못해서 저기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재 의원이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2021년도에 12월 달에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감사 결과가 1차적으로 아까 그 업무상 그 보도자료는 지금 그 2023년도 6월 12일 날 올해 6월 12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이거 낸 거고요. 그래서 한 11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북부지검에서 그 서울 북부지검에서 2023년도 6월 12일 날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그 7월 23일인가요? 7월 23일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압수수색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PC 6대를 포렌식을 했고 그다음 43건의 자료를 압수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범위가 국장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어찌됐거나 거기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의결권을 행사를 하셨잖아요. 당연직 이사로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올해 6월 26일 날 모 시민단체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7분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로 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고발을 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모집 공고를 제한적으로 낸 거 군산시하고 시민발전 주식회사 두 곳에만 내고 전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내지 그 뭐라 그럴까 그 공고를 소홀히 한 부분 그다음에 시민 우리가 그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너무나 거짓으로 일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 그 최행석 국장님께서 공직자로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다시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어찌됐거나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본인이 의결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히나 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후보자를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려야 합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그 점에 해주시죠. 지금 5월 3일 날 공고가 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절대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회사가 지금 현재 운용이 미비하니 제가 나서라도 좀 그 안정적인 안정화를 좀 시켜야겠다. 그 마음에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환경부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국장님께서 정말 중심으로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더더욱이 국장님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를 맡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의 대표는 경영을 잘하시는 전문 경영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사들 당연직 이사와 두 분의 지금 선출된 이사들이 두 분의 성향을 보면 시청 국장님 세 분 그분들은 행정의 전문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행정의 전문가시지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 이사로 하신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태양광 풍력 발전에 관련된 분이에요. 업자세요. 사업자시고 한 분은 군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십니다. 그러면 이 이사진 명단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두 분을 더 충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영향, 뭐 우리가 앞으로 수양 태양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또 특히나 그분이 K고 출신의 우리 강근 시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럼 이 이사회가 과연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자, 우리 만약에 후보자님이 대표가 되셨어요. 시청 국장 3분이세요. 그죠? 거기다가 이사로 지금 선임된 한 분은 K고 출신의 시장님과 가까우신 분이에요. 후배세요. 거기서 딱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표결하면 뭐 그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는 경영의 전문 경영인 그리고 우리 시청에 계신 국장님들 3분 중에 전에처럼 경제항만국장 한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2분 빠지셔야 됩니다. 2분 빠지시고 거기에 에너지 관련 전문 그 지식을 갖고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죠. 시민 발전 주식회사가 아니고 시민 행정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성 자체가 이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전 분명히 이사진 명단 자체가 100%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대표이사를 맡으시는 분은 아까도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주식회사를 이끄실 수 있는 경험과 식견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소통은 나머지 이사분 중에서 당연직 이사인 경제항만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과의 소통은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여태 이제 후보자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또 공직에 계실 때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 제가 나열드린 몇 가지 인사위원회에서부터 잘못돼요. 평점을 받을 수가 없는, 평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평점을 줬잖아요. 그잖아요. 첫 커트에서 사실은 문제가 됐어야 맞아요. 왜?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진실되게 자료를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겼다면 이미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다시 부적합하니 선임을 다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오지도 않았을 거고 와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이게 또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식이 돼요. 시가 주도하다 보니까 시청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표한다는 것을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시장님하고 전혀 교감이 없이 나 할랍니다 하고 떨렁 넣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교감에 의해서 아 그래 하면 거기 나머지 부서들은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맞춰 두드려 맞추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후보자님께서 좀 좀 단호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금 당연직 이사로 있었던 때의 일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제강 슬러그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사실 모든 문제의 시점은 제강 슬러그가 투입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강 슬러그 이제 운반비 문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무료로 기부받은 무상으로 기부받은 제강 슬러그가 투입이 됐는데 공사비가 거의 업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폐골제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걸 폐골제는 사서 가져오는 거고, 그죠? 제강 슬러그는 무료로 저기를 받았어요. 제강 슬러그는. 근데 공사비는 이미 업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개 회사가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데는 재료비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저기 운반비가 더 나오고 똑같은 물건을 받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받는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강 슬러그가 원래 숙성 과정을 거친 것은 보조기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세아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시험 성적에 나와 있는 숙성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아에 쌓아놨던 무더기로 쌓아놨던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장님? 슬래그 같은 경우는 약 1,500도에서 끓는 쇳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숙성 과정, 그러니까 풍화 작용을 거쳐야 됩니다. 그 숙성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숙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일단 싸놓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숙성 과정이 거칠 수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절별로 나오는 그 풍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싸놓고 있어도 그것은 숙성 과정이 자연스럽게 거친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슬러그가 만약에 저기를 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거치는 공정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친 것들이 보조기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놓고 그냥 포크레인을 팍 날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것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것이고,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어떻게 숙성이 됩니까? 선별 과정도 안 거친, 지금 포크레인을 퍼서 이게 그때 옮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제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저깁니까? 이게 그 보조기층으로 사용하는 것들에서는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철제가 덩어리로 나옵니다. 덩어리로 거기 현장에서 채취한 거예요. 이거 제가 채취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언론 기사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렇게 백탁수가 물하고 만나면 백탁수가 돼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 전라북도 환경보건이라고 채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보조기층입니까? 1m 넘게 쌓는 것이 이게 보조기층입니까? 보조 20cm, 30cm 쌓는 게
보조계층이지. 이게 돈을 내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조계층입니까? 이렇게 퍼다 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 아니래, 전부 다 아니래. pH 농도가 12.85가 나왔어요. 근데 같이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했더니 그럼 저기 이거 정상입니다. 옆에 갔던 환경다치 다시 저기 S먼지 무슨 먼지래 카트리지 뭐 이렇게 검사하니까 색깔이 변했어요. 기계가 고장났나 보네요. 이것도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앞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어찌 됐거나 의미는 좋았어. 처음 스타팅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 부가적인 이익을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마터 들어가지도 못할 그 제강 슬러그가 새만금에 우리 17만 톤 들었다고 하지만 전체 50만 톤 다 쫙쫙 10920 상품 다 깔아버려요. 민간 기업이 했으면 이거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난리가 날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 난리 났잖아요. 예? 만약에 감독기관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시에서 감독했어 봐. 이게 되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시민 공모 펀드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여쭐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금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 공모 펀드에 메리트가 없어서 공모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모 펀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강 슬러그를 거기다가 반입함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모 펀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원의 감사 중인 사안에서 이걸 공모 펀드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변경된 게 예금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제로 금리에서 우리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고, 거기에 이율 배반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사인하신 고정 금리에서 변동 금리로 바뀌면 절대 금융감독원은 공모 펀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지금 국장님은 금리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강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고정금리로 플랜이 짜있지 않으면 변동금리는 절대 공모펀드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아까 약 11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군산 육상 태양광과 관련해서 펀드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한경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슬래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이 있는데 그 조경시설이 왜 있었냐? 미군 부대의 협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공간으로 좀 놔두라. 그렇게 했는데 공간으로 놔두는 것을 조경시설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설계 변경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이건 슬래그 문제가 아니고 조경시설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까? 4만 평에 대해서 소파 협정에 의해서 비행기 항공기에 이착륙에 무리를 주니까 그 부분을 조경시설을 해라라고 미군에서 협의를 저희한테 해가지고 그 협의 사항이 있던 걸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아까 펀드와 관련해서 시민 펀드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펀드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이 부분을 같이 그럼 그 원인이 감사원 감사가 들어간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강 슬러그 투입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중공검사를 분리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게 같이 말을 섞어버리면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그 한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긴밀하게 그 알아보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경모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강 슬러그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원상복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상 비용 복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약 17억 얼마죠? 저기 뒤에 우리 계신 현재 정비금은 15억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상 시즌때는 한 21억 정도. 21억 정도 지금 그 처리 비용 수학물제 포함해서 그 21억 정도, 저기 처리 비용은 한 15억 정도 잡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게 만약에 폐기물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만 들어온 게 한 17만 톤이잖아요. 17만 톤에 35만 원, 뭐 30만 원 간다고 이렇게 톤당 하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터무니없는 비용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사 대금 유보금이 있었죠. 유보금이 다 지금 다 지급이 됐나요?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유보금이요. 지금 공사업체 우리 그 EPC사 중도금 말씀하시는 예예예. 11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급하지 안 한 돈이 지금 117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지금 수익금이 많이 나고 있죠. 좀 앞에 좀 같이 앉으시죠. 우리 뒤에 저기 직무대행님. 뭐 업무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좀 잘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예상보다 지금 수익금이 더 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면 30억 매년 연간 3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입금이 났죠? 작년도 저희들이 연간 추산하기는 190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289억 9천 정도, 그러니까 290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 예상 수익보다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더 예. 수익이 났죠. 예.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러시아 전쟁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서 S&P 가격이 네, 그렇죠. 폭등해서 네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예상 이외의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가 원래 서부발전이 우리 그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한 지금 80% 가까운 75%. 75%. 그리고 저희 군산시가 한 20% 정도. 그다음에 두 개 EPC사가 5% 정도, 2.5, 2.5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을 EPC사를 두 개사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육상 태양광을 2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EPC사 두 개가 앞으로의 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분을 준 거죠.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도 있고. 하자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저기 비용을 산정할 이익금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서부발전하고 그 처음에 그 협약했던 내용이 서부발전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프로테이가 5점 몇 프로죠? 그 이익금 이자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의 이자 5.5입니다. 내부 수익률 IRR 예. 5.52 이상은 5.52%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급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익금이 더 나다 보니까 지금 서부발전이 욕심이 나죠. 지금 저희한테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군산시하고 서부발전을 협약할 때 아까 그 후보자들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자체 참여 같은 경우는 0.1 REC, 그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 참여가 있습니다. 근데 0.2 REC.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새만금 육성태양광 2구역은 가중치가 1.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중치는 0.806이고요. 0.3 정도를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지자체 참여율 0.1하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0.2는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자금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부발전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0.1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 배당 문제,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에 관련된 그 기부금, 요거는 지금 군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서울발전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협의 절차가 언제 정도 끝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 협의 주체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아니고 군산시와 서구발전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군산시에서 더 정확히 알고 있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저 새만금 에너지 관리과장님 언제 정도 그게 정리될 예정입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발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인사이동 마무리되고 나면은 새롭게 그럼 지금 이제 8월인데 9월이나 10월 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 충분히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에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이로 보면 예전에 예를 보면 저희 그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가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우리 이제 후보자이시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전에 전임 서진만 대표가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 이유는 2021년도 4월달에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국이 착공이 됐고요. 4월 21일. 그 이후에 SPC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서부발전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50억에 대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투자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SPC 구성상 단독주주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SPC의 출자자로서의 출자자 지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하는 데는 군산 육상태양광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SPC 단독주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된 거고요. 무부서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2023년도 2월 14일 날 서지만 대표이사가 군산육상태양광 대표이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발전에서 파견되어 있는 상임이사인 이순상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직무대행의 기간은 대표이사, 차기 대표이사 선임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선임이 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시민발전 서부발전과 시민발전이 SPC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발전 지분만큼의 이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현재 추천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사를 추천해 놓고 거기 육상태양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대표이사 선임하고 주총결의를 통해서 그렇게 대표이사는 선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분권대로 이사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서부발전은 전에 이제 그 협약을 할 때 우리는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그 투자금 정도로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까 5.52에 배당률을 줘라라고 이제 이유를 줘라 이자를 줘라라고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많죠. 추천하신 분 중에서 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죠. 그 사항은 그 사항은 나중에 결정이 돼봐야 예. 아는 거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건 대표이사께서 혹시 후보자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의원도 그 생각이에요. 저기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하고 저는 군산 이건 육상태양광 제 개인적인 아니요, 생각입니다. 지극히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전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민 우리가 군산시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군산시에 100%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시민발전주가 100억을 군산시에 순수한 자금으로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 5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약 한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라니까 우리는 별개니까
우리는 SPC니까 못 내겠다 뻗고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혹시 그 후보자님 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주주로서. 한 의원님, 이건 작년 거 얘기를 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은 한 의원님도 아시죠? 네네.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제 위원장님 저희 10분 더 있으니까 10분 더 써주세요. 예. 5분만 쓰십시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 구조는 약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것이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몫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전제하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사업으로 이제 가는 게 수상태양광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을 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는 1,263억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99메가와트, 이게 100메가와트를 거의 했는데 수상태양광은 여기에 비해서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2,500억을 잡았지만 3,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5,000억을 잡았지만 5,000억이 아니라 6,000억, 7,0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 대비 어떤 그 효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익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런 그 사업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저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1.2메가와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 유치형도 있고 지역형 그 보급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역형으로서 400메가와트가 있는데 400메가와트가 전라북도, 그다음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네 군데가 지금 400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형으로 했을 때 새만금 개발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SK라든가 그런 투자 유치형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같이 한 달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통 연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그 회원 쪽으로 하는 그 개통 연결선도 그 하나의 투자 유치형으로 해서 한수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수원은 그런 투자 유치할 그 계획도 없고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수상태양광도 할 거고 수상태양광 해상풍력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바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이제 시민 이익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유 방안을 한번 전에 그 시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유, 그러면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의회하고 좀 협의를 예,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이제 그 국장님께서 깜짝 놀라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안창호 국장님, 김석근 전 국장님을 비롯한 성전건설 대표,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여기 뭔 건설이죠? 군장건설 대표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지만 대표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6일자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 수사가 벌어지면 국장님이 만약에 결국에 거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현 피의 고발이지만 저기 선상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론을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는 만약에 대표로 선임되시더라도 다시 송사에 시달려야 되고 또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 피고발인이라고 해가지고 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 피고발인으로서 있었다고 해서 제가 죄인으로서 그 여긴다는 것은 그 법원에서 무죄 그 주장이잖아요.
그거 같이 오는 송사에 아무리 휘말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리고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제가 공직자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대표이사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피고발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이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데 아무래도 개연성이 아까 직무에 있어서 아까 그 변동금리로 바꾼 부분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이게 국장님의 임으로 어떤 뭐 잘못하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막 이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사 결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6월 26일자 고발이 당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것은 몰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알았던 사항이니까 저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민발전 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6차 뭐 몇 차 다 서면 심의 결과를 했는데 여기 이제 13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 결정 현황에 갖고 대표이사 찬성, 이사 누구 찬성 반대 찬성반대가 나와 있는데 19회차하고 23회차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서면 결의했으니까 자료를 처음에 제출 안 했어요. 서면 결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려면 회차별로 다 줘야 할 거 아니면 서면 결의는 서면 결의 아니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했다. 근데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중요한 사항들은 서면 결의를 해요. 예를 들면 예치금을 융자금으로 40억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서면 결의를 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찬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찬반이라도 이사 2명 반대 나머지 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중요한 안건 처리 아까 19회차 이사위에서 서면 결의를 했는데 SPC 차환금융 계약 의결 및 주총 소집에 대한 사항도 서면 결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전체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민한 사항들은 1대1로 개인으로 가서 서면 결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19회차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8월 25일 날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제 19차 이사회를 하는데 서명기를 해요. 근데 주요 안건 처리가 뭐냐면 SPC의 차환금융계약 의결 및 주총 소집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64억 원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는 걸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서명결의 대처하고 회의록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 회의록을 빼버렸어요. 19회차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서면 결의로 해서 회의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왜 운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 사진이 누구였냐? 대부분의 우리 저기예요. 우리 국장님들 세 분. 지금 23년 6월 23일 이후로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비상임이사가 장영재 국장, 김판기 국장, 안창호 국장, 감사는 김모 씨. 시청의 국장 3명이 이 안건을 의결을 합니다.
아니죠. 전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앞으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서명 결의로 빼버리고 왜 논쟁거리가 되니까 이사회의 회의록에 붙이면 이걸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명 결의를 1대1로 만나서 갖고 다니면서 사인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서명 결의로 받았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하신 분조차도 내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이런 웃기는 이사회가 어딨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하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동료 이제 서동수 의원님께서 아까 전라북도 공직자 인사위원회에 발린 우리가 과에서 저기로 감사실로 돼서 감사실을 통해서 아마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율 배반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도감독을 군산시의 취업 예정 기관 지도감독 이력해 갖고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회차가 2021년도 6월 3일에서 7월 9일이라니까요. 이때는 결제자가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 담당 국장까지 결제를 해요. 그러면 업무를 직접 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관여를 하고 지휘 감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회차는 2022년도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까지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 신청인은 지도 감독 관련 문서를 결제하지 않는 등 결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국장까지 결제하던 것을 갑자기 국장을 빼고 결제하고 취업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서 올렸어. 없음이라고. 이건 제가 낸 게 아니고 이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감사실로 낸 자료고 이 자료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 간 자료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이 자료만 보면 당연히 업무에 직무에 관여한 바가 없죠. 근데 뒤에다는 또 뭐라고 쓰냐? 이분은 공직 생활을 33년 이상 해왔고 특히 지난 7년 4개월 이상 경제 산업 분야의 부서에 근무하였고 경제 한망은 혁신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취업기관 관련 주무부서를 포함한 새만금 에너지과를 포함한 경제 항만혁신군 소가 부서 업무 총괄 업무를 맡음이라고 돼 있어. 또 여기다는 같은 보고서가 하는데 앞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러고 뒤에서는 총괄 업무를 맡았다라고 또 써놔요.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분들이 뭘 알겠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썼냐? 취업기관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취업기관의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최종 결정된 게 뭐예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100%가 우리 군산시 건데 군산시는 취업기관 설립에 전액 100%를 출제한 최대 단일 주주임에 이에 따라 군산시가 취업기관의 중요 사항을 최종 결정권자임. 따라서 취업기관의 신청인은 취업기관의 취업되어도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없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전라북도 공직자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는지를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를 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이 내용이 확실한 해명의 소명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고 저 봐줘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의 인증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새만금 에너지 과장이 아마 추측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소명을 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재청을 한번 요청합니다. 뭐 그렇게 하기로 해요? 위원님들? 자 그러면 새만금 에너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마이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 자료가 군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 그죠? 감사 담당관을 겨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주무관 있고 에너지 기획계장. 에너지 기획계장이 지금 뒤에 계신 장동윤 계십니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예. 예. 자, 새만금 에너지과 전결 2023년 5월 9일 과장 전결로 돼 있어. 이 서류가. 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으로 간 거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읽어드린 내용이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대로 읽어드린 거니까. 뭐 저는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쓴 내용이 앞과 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에 취급했던 업무에 대해서 취업 기간으로 갔을 때에 그 업무를 다시 한번 취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따져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조세 부과를 했다든지 뭐 용역 뭐 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했는지 네, 이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제가 뭐 1회차 때 누구까지 결제를 했었는지 파악을 해서 한 건 아니었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서류를 제출할 때 보니 이제 그 후보자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공무원의 결제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어떤 그 지도 감독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적시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맞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회차 때는 2021년도 6월 3일하고 7월 9일에는 담당 국장까지 결제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20일에 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까지 그하고 전결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1년 전에는 분명히 국장까지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는 과장까지 전결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과장의 전결 사항이라 해도 뒷페이지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 경제 한만구 소관 업무부서 총괄 업무를 맡음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과장이 하는 업무를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총괄 업무는 했는데 제가 이 앞에서 표현한 거는 직접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표현을 한 왜 겁니다. 그때는 사인을 안 하셨어요? 휴가 가셨나요? 이때 휴가 가셨어요? 그때는 뭐 제가 뭐 이것이 전결사항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니고 뭐 제 판단하에 제가 전결을 했던 걸로 생각이 과장님이 됩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문서의 1년 내용에 전에는 국장님까지 결제를 했는데 담당 과장이 바뀌면 1년 후에는 과장선의 전결이 끝나요? 그거는 뭐 전결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뭐 제 판단에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이게 말이 판단했으니까. 되는 얘기를 예. 하시라고요, 과장님.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일부러 통과시킬 의도로 이렇게 그 문서를 작성해서 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인이 모시는 국장했잖아요. 본인이 모시는 국장했잖아요.
본인이 모시던 국장 맞죠? 예, 그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 본인이 모시던 국장을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쓴 것밖에 안 돼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쓴 것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저는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회장님 판단이 굉장히 그 군산시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구만요. 아니 이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감사부에서 저희 부서로 물어왔는데 그러면 예.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만금 에너지과 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최행석 그 후보자님께서 여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임명권을 받아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가 됐을 때 눈치 안 보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중요 결정 사항들은 결국은 이제 아까 뭐 이 내용에도 있지만 주주층에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커다란 영향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뭘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국장님이 내지 말하겠다는 거예요. 후보자님이 내지, 야 그걸 왜 내? 내지 마. 그래서 안 냈다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 신분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대표가 되셨는데 눈치 안 보겠어요? 아니 제가 뭐 직접 가서 들은 바도 없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국장님께 뭐 자료를 뭐 낼까요 말까요 물어본 바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은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직원분들의 답변입니까?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그런 네, 내용이 잠시 있었는지 잘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의를 씁니다. 좌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모입니다. 좀 전에 그 정의 중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지금 그런 분들은 과장님의 눈치 아니고 우리 그 후보자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내고 안 내고를부터 일단 그 국장님 후보자님의 의중을 물어서 하는데 이게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대표이사가 된다고 그러면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당연히 군산시의 관리 감독 대상입니다. 기관이 대상인데 어떻게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기관을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관리 감독을 받는 그 피감독자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군산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냈던 자료에 직무의 연관성이 없고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본 의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권한이 실제 국장으로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당연직 이사로서 의결사항에 깊숙하게 아니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분이 우리 국장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후보자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직무의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올라가 있어서 전라북도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건 기만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서동수 동료 의원님께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자고 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개최를 한다고 해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만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감사실에 공고문을 보고 감사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새만금 그 에너지과에 그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 의뢰했던 그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별도 작성을 해서 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 감사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네요. 군산시 감사실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올렸어요. 여기 에너지과에 줬던 내용을 감사실에 도로 간 겁니다. 이 자료는 똑같이 올렸습니다. 똑같이. 군산시 감사실은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새만금 에너지과에서 감사실로 이를 올렸으면 감사실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올렸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류는 똑같이 군산시 전라북도 감사관이 보낸 거예요. 아무튼 군산시는 감사실이 문제입니다. 감사를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입니다. 네.